네, 지난 2013년이었죠. 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이 좀 유보돼 왔었는데요. 오늘 그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파장이 있을지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통상임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확한 개념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통상임금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에게 기업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를 말하는 거고요. 네. 이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는 휴일 수당이나 야근 수당과 같은 법정 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실제 통상임금에 어떠한 금원을 포함시키느냐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요.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총 지급되었던 금액을 총 일수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하루에 얼마씩 그 사람에게 지급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계산하는 임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에는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상여금, 특별 상여금 같은 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금액 계산을 하는 것이고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금 개념상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평균 임금은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2조 6호에 그 정의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온 부분은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에 이 정기상여금을 설명해 주신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밀린 월급을 달라고 주장한 부분은 2013년 이전 부분인데 통상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 법적인 문제에서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소급해야 된다라고 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개념을 명확해야 되는 게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특성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2013년 12월 그 가브로토텍에서 나왔던 판결의 얘기인 것이고 지금 그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상여금이란 이름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상여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전부 다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2010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그 다스의 그 근로자들이 그 회사에서 자기들에게 지급해야 될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임금 협상을 그 노사가 했었었는데 단체 협약에서 2010년하고 2012년에 뭐라고 했냐면 개인들에게 우리가 금원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 속에 정기 상여금을 집어넣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대신 금원을 좀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임금 지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하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산한 게 맞고 합의가 맞으니까 그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장하는 게 원래 회사 측의 입장이었는데 이 갑자기 근로자들이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은 정기상여금 을 포함한다라는 게 2014년에 나왔으니까 우리에게도 그걸 좀 줘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27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 판결이 내려졌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전에 그런 걸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단체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 근데 다만 그것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오늘 이 다스 소송에서는 1심하고 2심이 전부 다 그와 같은 취지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도 역시 그런 식으로 노동자의 판결을 손을 들어줬다. 이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는 그렇다면 회사 경영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그게 가장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예를 들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였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했었어요. 그러다가 보시전장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는 그렇게 단기 순이익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지급해야 될 금액이 너무 커서 이건 회사 손실을 야기하니까 안 된다라고 이제 회사가 주장을 하니까 네.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었죠. 그러니까 2심에서는 아니다. 단기 순이익 플러스 회사의 그 유보된 이익 잉여금까지 같이 넣어야 된다. 네. 지금 이 회사를 보니까 이익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같이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해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네. 라면서 또 이제 근로자 손을 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도 계산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 경영상 판단을 할 때 위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단기 순이라고 하는 거 같이 포함시켜야 되고 이러느냐 이제 이러면서 서로 막 헷갈리는 하급심 판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네.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판결 나온 것의 의미가 이익 잉여금은 말고 이제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그 네. 경영 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것이 맞다. 이제 네. 이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네. 자, 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이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용어가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그렇죠. 뭐 신의칙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 회사가 과연 경영난의 위험이 있느냐라는 그렇죠. 부분이 이제 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영난을 회사가 이 밀린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지금 현재는 정량적인 기준이 명확히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경영상 위기를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가 사실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아시아나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금호타이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 회사들에 대한 1심하고 2심의 판결이 계속해서 엇갈려 왔던 거예요. 예. 아까 말했던 보시 전형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가 오늘 이제 그것이 명확하게 그 경영상의 위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단기 순이익으로 해라라고 네. 이제 결정이 나온 것이고 예.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전에 그 노사가 협의했던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신의칙이라고 하는 네. 것은 예를 들면 과거에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을 집어넣지 않기로 약속한 게 있으면 네.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 그 약속대로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신의칙에 뭐 그 위반되냐 안 되냐 이걸 말하는 거니까 신의칙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계약을 했던 것이 있고 약속한 게 있으면 그 약속 지키는 게 신의 성실하게 그 원칙을 맞춰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설사 그런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이것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 내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 계속 하는 겁니다. 그 판결문 중에 이제 방금 그러니까 신의칙 그 불인정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방금 얘기하신 그렇죠. 의미인 거죠. 그러면 그 일단 오늘 판결이 나옴으로써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도 하나의 기준이 생긴 거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경영난, 그러니까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수 있는 어떤 기준도 명확히 나왔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소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소급할 수 있다. 네. 다만 소급하는 것의 기준은 그 회사의 경영 상태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인데 네. 회사의 그럼 경영 상태가 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네.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서 설명이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오늘 이제 판결을 통해서 제시된 새로운 기준 중에 하나인 이 단기 순이익으로 회사의 경영 위험 가능성을 본다라는 기준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일측면 받아들이기 좀 힘든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재무적인 상황을 단순히 여러 가지 회계 지표 중에 하나인 단기 순이익만으로 만 볼 수가 없다라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연도에 그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이제 많이 냈느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해마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 그 경영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높으면 그 과거에 소급했던 것을 뭐 그냥 과거에 주지 않았던 것을 소급해서 줘야 된다는 거고. 네. 어떤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이제 우연적으로 그 뭐 높았다는 것 때문에 또 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 사실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일면 타당한 또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판례가 이 원칙을 확립해 나가야 되는 그런 중간 단계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게 있느냐면은 단기 순이익을 만약에 적용해서 소급
적용해서 뭐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네. 뭐 1천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났던 회사가 갑자기 300억 정도 손실이 나는 회사로 적자 운영이 되는 방식으로 바뀔 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업이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그 기업 입장이고 네.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 재계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동안 하급심에서도 인정되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근로자들이나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업이 가지게 된 이익 같은 것은 좀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의미하고 싶어서 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싶고 대신 여기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옛날에는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잉여금까지도 다 같이 전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던 것을 그거는 빼라라고 함으로 인해서 네. 이제 회사가 그렇게 잉여금까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회사는 나중을 위해서 좀 비축해놓고 연구개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돈도 사실은 전부 다 그럼 다 주란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좀 절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네. 일단 당기 순이익이 가장 어떤 중요한 지표가 오늘 판결에서 그렇죠. 됐다면 그 실제 소송을 시작한 시점과 대부분 이런 소송이 뭐 1심이나 2심에서 끝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는 회사의 당기 순이익 뭐 경영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바로 될까요? 그게 이제 또 지금 현재 재계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예컨대 과거에 노동을 한 거에 대해서 돈을 달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근로자들의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노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는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할 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역시 이제 법리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대법원의 판결 자체만 가지고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이제 논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 법원의 네. 이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2013년 12월에 했었던 이 가브로토텍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집어넣느냐로부터 시작된 이 논의가 네. 현재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경영상 판단할 것이냐, 경영상 위기를 판단할 것이냐, 플러스 소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내지는 뭐 그 범위는 무엇이냐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얘기를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앞으로는 전체적인 근로자와 그 회사 간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그 임금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네. 오히려 이제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태도입니다. 네. 사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여타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그렇습니다. 중인데요. 네. 오늘 판결이 다른 앞으로 진행 중인 또는 앞으로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제기될 수도 있는 소송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심각하죠.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하급심 판결들이 전부 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되는 판결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예컨대 지금 현재 100건 정도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고 네. 예를 들면 아시아나나 현대중공업이나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회사가 졌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전부 다 회사가 이겼어요. 네. 그리고 동원금속이라든가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예. 1심에서는 회사가 이겼지만 2심에서는 회사가 졌어요. 네. 이렇게 뒤죽박죽이었었던 네. 것을 이제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 뒤집어져야 되는 것인데 예컨대 아시아나랑 현대중공업이랑 금호타이어가 2심에서 항소심에서 회사가 이겼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근로자가 이기는 것으로 다시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방금 그 언급해 주신 다른 소송 중에서 최종심이 나온 소송 지금 현재는 대법원의 계류 중이라고 우리가 보통 아, 이제 계류라고 네. 하는 것은 아직 소송이 확정 판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네. 이번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판결들은 그 소부라 그래요. 대법원은 이제 몇 명이 네. 하는 그런 소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판결들에 대한 결론도 같은 방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한 아시아나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는 2심에서는 회사가 이겼지만 이제는 다시는 뒤집어져서 근로자가 이기는 쪽으로 판결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때 따지게 되면 앞으로 나머지 소송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